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빠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상가와 오피스는 물론 단독, 연립,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민간의 입주 물량 추정치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4,000가구 차이지만 내후년에는 31,000가구 이상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 특별 공급에 14,0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올 들어 처음 나온 강남 3구 분양단지인데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2억에서 3억 원 저렴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크고 작은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수법들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이 그 수법들을 모두 다 미리 알고 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 큰돈 이 보증금을 제때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또 새롭게 이사 가는 곳은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둬도 되는 곳인가?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전세 사기 사건들이 가지고 온 후폭풍이 정말 큽니다. 잘못된 법이 만들어져서 이 서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요. 과연 이와 관련된 해결책이 없는지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이 내용도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해 주시고 또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꼭지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이 그래도 조금은 풀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쌀쌀해진 날씨, 여러분의 마음속 찬 고민들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지금 이제 거래량을 보면 지금 이제 10월 통계치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을 보면 9월 거래량 대비해서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9월 거래량 대비해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 정도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 금리가 상당히 좀 불안하죠. 시장 금리 상당히 불안하면서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도 덩달아 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에는 좀 좋지 않죠.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지금 이제 수요자들도 지금 이제 관망세가 좀 이제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올 1월 달부터 이제 아주 이제 V자 반등을 하면서 지금 회복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 회복에 이어서 지금 약간 좀 침체기에 좀 빠져 있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 이 모든 시장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어디선가는 또 이제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항상 기회와 이제 또 리스크가 있을 때 기회와 이제 위협이 이제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미리 좀 대비하는 투자에 대한 전략을 또 바로 또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인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딘가에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나 또 우리가 또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이 좋을 때는 상급지가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갈아타기에 대한 전략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예,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수에 대한 고민, 또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 예, 어떤 고민인지 괜찮으니까요. 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이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어떤 고민이라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74번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정말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도 어딘가에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기회를 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정말 나는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도 열심히 시청하시고 또 무료 세미나 시간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내일 개최 예정인데요. 바로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예, 저번 주는 제가 이제 좀 세미나를 좀 쉬었습니다. 예, 세미나를 쉬고요. 내일 또 목요일 오후 2시에 예, 세미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 최근에 보면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예, 지금 이제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아파트 가격은 최근에 조금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워낙 또 올해 또 2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워낙 이제 회복을 많이 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높은 게 예, 사실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역전세를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 지금 시장에 지금 이제는 이제 전세 난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특히 아파트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전세가도 오르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준비해 드리는 강의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히 서울이라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전세 끼고 사더라도 이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을 지금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재개발을 상당히 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이런 신속 모아 역세권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구역 지정을 확대를 시켜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만약에 내가 선점을 한다 그러면 선점을 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비교적 소액으로 내가 먼저 선점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즉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요. 제가 이 서울의 이제 정비 사업 쪽에 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소액으로 선정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상담해 보다 보면 한 80% 정도가 보통 자녀분들 때문에 많이 오세요. 예, 자녀분들 내 집 마련이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 내 집 마련을 뭐 원하시거나 또 아니면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서 좀 내가 시세 차익을 원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일 제가 좀 이 소액 투자에 대한 그 전략,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하기, 예,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A에서 Z까지 제가 내일 세미나에서요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역까지도 제가 이번에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투자 지역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의 그 기회 지금은 정비 사업에서 찾을 때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무료 세미나입니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무료지만 선착순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저기 강동구 둔촌 주공하고요. 네. 은평구에 있는 노번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 캐슬, 네. 동작구 보람의 포레스터 네. 신축 위주로 저기 관심이 있어서요. 네. 지금 이거 그럼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아, 거주 목적이신데 좀 지역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신축 아파트 어디에 좀 들어가서 살아야 네네. 투자 가치가 높은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게 둔촌 주공,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가 네네. 됐죠. 그거랑 또 녹번역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캐슬 아파트, 하나는 동작구에 위치한 보람의 포레스트 아파트까지 이렇게 3개 주셨는데 신축 네네. 아파트 위주로 하나하나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시는 게 다 신축이네요. 아니면 지금 입주 예정이거나, 그죠? 네, 네. 예, 아까 그 녹번 쪽은 이제 은평에 있는 거잖아요. 녹번역 앞에, 그죠? 예, 예. 예, 이쪽 대략 한 요 정도쯤에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예전에 그 응암 2구역이 재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죠? 네, 예, 네. 응암 2구역이 이제 재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입주한 지가 한 3년 차, 4년 차, 2, 3년 차 정도 네, 네. 됐죠? 그렇죠? 3년.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고요. 예, 신축 아파트고. 예.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가 그 영등포 쪽이 어떤 거였죠? 동작구의 보람의 포레스포. 보람의 포레스트. 거기 그 신풍역 앞에 있는 거예요? 아, 신대방역 앞에. 아, 신대방역 앞에 동작구 네네. 쪽에 요쪽에. 예. 자, 여기에 이제 그 신대방역 쪽에 이제 신대방역 쪽에 또 신축 아파트를 보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입주가 이제 내년 초죠. 그렇죠? 예, 내년 초에 이제 그 강동 쪽에 그 둔촌 네네. 주공 지금 재건축하는 거. 그렇죠? 네, 네. 예,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죠? 네네. 예.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저희는 지금 강서구 등촌동 대림아파트에 매도를 하고 예. 전세로 지금 있거든요. 아, 얼마 지금 안 여기 됐어요. 등촌 대림에 지금 거주하세요. 예. 네, 네. 거기는 그래서- 이제 전세.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녹번 쪽이냐, 신대방 네. 쪽이냐, 지금 이제 강동이냐. 강동 쪽이냐, 여기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교를 여기서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네, 네. 우리가 비교를 해서 제일 좋은 거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들어가는 지역이 나중에 더 시세 차익이 클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예. 부동산을 이렇게 막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동산은요. 이렇게 지금 세 개 지역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네네.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비교를. 예. 네네. 제가 한번 비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네. 먼저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좀 이제 괜찮은 방법, 좀 이제 비교하기가 아주 쉬운 방법인데, 자,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은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서울은 이제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중구하고 종로,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여의도 일대,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3도심이에요. 3도심. 그래서 이 3도심은 어떤 지역이냐면 서울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일자리도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자, 네네.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주변에 일자리가 있어야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그거를 직주 근접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은요, 이 3도심과의 직주 근접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여의도하고 중구 종로 사이에 마포가 있죠. 딱 껴있네요, 그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는 마포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 마포 뒤에 서대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끝에 은평구가 있어요. 네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마포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뒤쪽 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조금 낮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쪽 라인 보면은 성동구가 이 중구하고 종로 그다음에 강남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성동구가 요즘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거기다가 또 한강변 끼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광진구, 그다음에 뒤에 동대문구, 노원구 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은 낮아집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맨날 용산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면 자, 용산은요 3도심의 정중앙이네요. 네.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네네. 거기다가 뒤에 중구, 종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순으로 어때요? 뒤로 갈수록 주택 가격이 좀 낮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뒤편에 있는 은평, 도봉, 네. 노원구를 보면 가장 네. 끝에 있는 도봉구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서울은요 어떻게 보면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네. 자,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 송파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네네. 여기 동작이 있고 영등포 주변에 이제 양천, 강서 쪽이 있고 이쪽 네. 밑에 이제 구로, 금천구, 이제 금방구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다음에 강동이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직주 근접을 봤을 때 지금 은평보다는 사실 아까 동작이 나요. 그죠? 네네. 은평보다는 동작이 난 거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또 동작보다는 지금 아까 올림픽 파크포레온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이 그 행정구는 강동구지만 어떻게 보면 송파 생활권이거든요. 그죠? 예. 예, 지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랑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입지가 제일 좋은 데는 당연히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개 중에서 앞으로 지금 이제 시세 차익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아파트는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에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다른 지금 이제 은평이라던가 동작에서 봤던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둔촌주공이 조금 가격대가 높죠. 그렇죠? 많이 높아져서 망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부담은 되실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조금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저는 네. 이쪽으로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아니 대표님 저희가 6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둘이 사는데 네. 자녀들은 다 독립했는데 네. 그 둔촌주공이 막 18억 막 이렇게 나왔는데 네. 18억을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몰라도 음. 18억을 깔고 앉아있기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조합원 거 보신 거거든요. 조합원 거. 네네. 예, 조합원 게 지금 18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예, 네. 그러면 조합원 거 사지 마시고 아마 다음 달 중순 정도면 여기 분양권 전매 제한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니, 분양권 전매 풀리잖아요. 그죠? 네. 예. 예, 분양권 전매가 풀리면서 이 분양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예, 분양권들. 근데 우리가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요. 예. 실거주 의무는요, 아직 안 풀렸어요.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분양권이 나오더라도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밖에 매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꼭 조합원 거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네. 예, 워낙 이제 조합원들 거 같은 경우가 네. 어떻게 보면 층도 좋고 향도 좋고 동도 네, 좋잖아요. 예. 근데 차라리 이 분양권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분양권 이제 시세 차익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작년에 한창 시장이 안 좋을 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분양권 시장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건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수요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수요자는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네. 조합원 거보다는요, 분양권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12월에요? 예, 다음 달 아마 12월 16일인가부터 아마 분양권 네네. 전매 제한이 풀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번 여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리고 아까 은평이란 동작 중에서는 동작입니다. 예, 그죠? 예. 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던 아파트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1순위로 꼽아드렸던 아파트는 지금 사시는 곳이랑 멀지 않으니까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쪽으로 이사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하남 미사 지역에 거주하고요. 네. 직장이 이제 문종동에 있어요. 네. 집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 집이 한 2억 5천 정도인데 지난번에 용산 사계지요. 네. 그쪽에 둘러갔더니 금액이 높아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 토지거래가 지역인가 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요로 이쪽으로 둘러봤는데 다들 금액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용산 쪽에 어디 투자할 만한 한 2억 5천 정도 가지고 네. 투자할 만한 지역이 있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1주택 상황이신데 그래도 투자로 좀 용산에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저기 좀 임장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대로 한 2억 5천 정도 여유 자금으로 용산에서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용산 좋죠. 아까 보셨듯이 그래가지고 둘러보는데 비싸가지고요. 예, 용산이 어떻게 보면 아까 삼도심의 정중앙에다가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재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용산구의 호재가 가장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용산 정비창 부지라든지 뭐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호재들도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싼 모양이죠. 용산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용산이 아까 지금 뭐 서계청파 원효로 일대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용산이요. 근데 요 서계청파 원효로 일대가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투자 금액이 한 2억 초중반이면 들어갔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여기 서계청파랑 여기 청파동 일대가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이제 많이 올라버렸죠. 그렇죠? 예,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는 실거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예. 금액이 상당히 높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청파 1구역 같은 경우 원래 재개발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원효로 1가라든가 여기 효창동 요 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그 효창공원역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요 일대도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2억 초중반대로 들어갔는데 지금 네. 좀 있으면 이제 구역 네. 지정이 이제 가능할 거거든요. 이제 네. 구역 지정이 아마 올 연말이라던가 내년 초에는 이제 구역 지정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가 투자 금액이 지금 거의 한 6억에 지금 가깝다라는 거죠. 예, 예. 네, 그죠? 예, 그래서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1주택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규제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강남 3구하고 용산이 아직은 규제 지역이에요. 예, 예. 예, 규제 지역이면 또 뭐가 있냐면 취득세가 중과예요. 2주택이 예, 예. 돼버리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요. 예, 그러니까 취득세가 중과니까는 사실은 좀 지금 여유자금 2억 5천인데 만약에 이런 데 가서 뭐 이런 데 지금 투룸들이 거의 뭐 8억대, 9억대 나오는데 그럼 예. 취득세가 거의 한 8.8%면 거의 뭐 취득세만 하더라도 한 7천만 원 이상 나온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자, 대신에 제가 대안을 한번 드릴게요. 예. 예, 예.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용산 예. 같은 경우는 서울역부터 용산역 이어지는 요게 지금 지상철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상철이기 때문에 용산은 어떻게 보면 동과 서로 이 지상철 때문에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서계청파나 원효로 뭐 효창동 일대, 요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옆에 지금 마포랑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포랑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바로 옆에가 이제 공덕동 일대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계청파 원효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라는 지역적인 브랜드는 높지만 지금 어찌됐든 개발에 대한 호재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용산이긴 하지만 마포 생활권에 좀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마포 생활권이에요, 마포 생활권. 예, 이해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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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요쪽 효창동 그 역세권 시프트 하는 지역 바로 옆에 이렇게 보면 요 지역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역 한번 표현해 예. 드릴게요. 여기 예. 공덕역 바로 앞에 그러니까 효창동 역세권 시프트 하는 역 바로 옆에 이 효창공원 끼고 있는 요 지역이요. 신공덕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런데 딱 지역에서 보면 어차피 똑같은 지역이죠. 그렇죠? 예, 예. 예, 효창동 바로 옆에 신공덕동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예. 효창동 같은 경우도 안에 신공덕동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 그래요? 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럼 여기는 지금 마포지만 어떻게 보면 얘는 또 용산 생활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얘는 용산인데 마포 생활권이고. 그죠? 예. 그럼 예. 똑같은 지역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요. 자, 제가 아까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 부동산은 비교를 잘하자. 예, 비교를 잘하자. 자, 네. 여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효창동 일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노후도거든요. 노후도. 그럼 여기하고 예.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효창동 일대, 효창동 역세권 시프트 일대는 노후도를 한번 보면요. 노후도가 거의 한 60% 초반대 나와요. 예, 마인. 예, 그러니까 사실은 60% 초반대면 아주 노후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예, 예. 또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후도가 낮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 빌라들이 좀 많습니다. 빌라들. 예. 그래서 여기가 빌라 비율이 30%가 넘어갑니다. 예. 즉 빌라 비율이 30%가 넘어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조합원 수가 좀 많은 거예요. 많다는 거. 근데 여기 바로 붙어 있는
바로 네. 붙어 있는 여기 신공덕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후도가요 예. 80%예요. 예. 자, 그럼 지금 구역 지정 앞두고 있는 효창동보다 더 노후도가 높네요. 그죠?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공동주택 비율, 그러니까 빌라 비율이요. 예. 빌라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아. 자, 여기 소유자도 적죠. 예,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은요. 사업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업성이 중요한 건데 사업성이라는 거는 조합원 수가 적거나 입지가 좋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입지도 좋고. 그렇죠? 왜? 네. 마포 생활권이면서 용산 생활권이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요 일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투자 금액이겠죠. 그렇죠? 네. 예, 투자 금액이요. 여기 네. 옆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2억 초반, 2억 초중반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자, 노후도가 더 높고 똑같은 네. 생활권이면서 똑같은 네. 생활권 노후도도 높고 소유자 비율도 더 적고 빌라 비율도 더 적고. 그죠? 그리고 예, 유일하게 지금 요 일대 여기 네. 일대 요 블럭에서 유일하게 지금 아직 때가 안 묻은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아, 신공덕동.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용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취득세 중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건 차라리 여기 사셔야죠. 아, 그래요? 예. 마포 아, 네. 생활권이면서 용산 생활권, 용산 네. 생활권이면서 마포 생활권, 똑같은 생활권이잖아요. 예, 예. 예, 좀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옆에 있는 지역들이랑 비교를 하시면 답이 네.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쪽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더 도움 예, 예. 필요하시면 예. 또 직접 또 전화 주셔도 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용산보다 더 용산 생활권인 지역, 자, 투자할 만한 곳으로 일러드렸으니까 그 지역으로 임장활동 다녀오시고 또 여유자금에 맞는 좋은 투자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상담 전화 02-2638-3974번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대표님의 상담 필요하다 하신다면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 전세 사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전세 사기 이야기는 정말 해도 좀 마음이 아픈 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바로 이 서민들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 전세 사기가 몰고 온 후폭풍이 정말 큽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과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최근에 또 잊어먹을 만 하면 또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일부 지역에서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자,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전세를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세난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비중 추이를 보면 2022년 말에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예, 50%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11월 달 되면 지금 64.8%까지 전세 비중이 계속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전세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전세 수요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전세 수요가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거냐면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자, 매매 가격이 너무 빨리 회복이 됐어요. 거의 뭐 V자 반등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V자 반등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그러니까는 이 매매를 바라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간망을 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망을 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매매 시장에 진입을 못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전세 시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고금리. 예, 이자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빌라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기가 좀 꺼려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아파트 임대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임대 시장에서도 이제 소형 아파트 쪽으로 많이 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임대 시장에서 아파트 전세 비중은 높아졌는데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략 월세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월세 비중이. 그죠? 예.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파트 임대 시장에서 그 전세 비중이 높아졌지만 소형 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그 빌라나 이쪽에 거주하시다가 소형 아파트로 가시기에도 좀 자금적인 여력이 안 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즉 어떤 지금 현상을 발생했냐면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임대차 수요자가 소형 아파트 월세 시장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에서 지금 월세 비율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월세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월세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월세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거 비용, 거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거 비용이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거 비용 자체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를 시켰거든요. 자, 이게 보증보험이 뭐냐면 내 전세 금액을 보험을 드는 겁니다. 전세 금액을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으니까 내가 이제 보험비는 나가더라도, 보험비는 지출이 되더라도 내 전세금은 뭐 떼먹을 염려는 없겠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 빌라 쪽에 전세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요즘은 보증보험을 드는 추세예요. 우리가 일부 지역 빼고 뭐 용산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일부 지역 빼고는요, 보증보험을 많이 드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가입 요건을 강화시켰어요. 예전에는 이 보증액이 주택가액의 100%였는데 이거를 90%로 강화를 시켜줬어요. 강화를 시켜줬는데 이 주택가액을 판정을 할 때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세 반영을 해주거든요. 이 시세 반영이라는 게 KB KB 부동산 시세라든가 아니면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 반영을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세 반영을 안 해주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시세를 어떻게 판정을 하냐? 이 시세를 공시가격의 140%로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서민주택이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안 됐어요. 보통 이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50%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올해 또 공시가격이 또 떨어졌잖아요. 올 초에. 자, 그러다 보니까 시세 반영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세가 4억짜리가 공시가격은 사실은 2억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공시가격의 140%로 잡아주는데 이거에 어떻게 보면 다음 장으로 보면 공시가격 140%의 이제 보증액 한도가 이제 90%니까 공시가격의 126%의 임대차 보증금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올해 5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5월 달에 이제 이게 이제 공시가격 126% 룰이 이제 보증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 2억으로 받고 있다가 공시가격 126%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1억 5천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1억 5천으로. 예, 그러면은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하락을 하니까 보증금 반환 부담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2억짜리가 1억 5천으로 보증보험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1억 5천에 안 내놓죠. 1억 5천에 내려간 5천만 원만큼 월세로 돌리거든요. 월세로. 예, 그러니까 지금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보증부 월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보증부 월세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월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월세 부담이.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막으려고 좀 너무 강화시켜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갔는데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를 전혀 반영을 못 해준다라는 거죠. 시세를.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벌어지냐면요. 자, 그러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자, 우리가 서민주택이라는 거, 다세대라든가 뭐 오피스텔 이런 서민주택이라는 거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가기 전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꾸준하게 공급이 돼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되는 건데 근데 너무 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지금 1월부터 7월 누계치입니다. 누계치인데요. 인허가 물량이 75%가 감소를 했습니다. 75%가. 당연히 공급을 안 하죠. 왜 공급을 안 합니까? 자,
자, 원래 이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규모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작다 보니까 원래부터 좀 사업비 부담이 컸어요. 사업비 부담이 컸는데 특히나 최근에 건축비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하기가 상당히 더 일반 아파트보다 요즘 아파트도 잘 공급을 안 하는데, 그죠? 아파트도 공급을 안 하는데 이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상황에 맞게 공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시가격 126% 어떻게 보면 전세 보증금을 공시가격에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전세 금액을 임대차 보증금을 딱 그냥 정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가격 통제죠. 가격 통제. 자, 가격을 통제하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너는 이거 얼마에 팔아? 그냥 무조건 얼마에 팔아야 돼.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팔아야 되고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빌려줘야 돼. 자, 이러면 이익이 안 남는데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익이 안 나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자, 거기다가 수요자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이 될 텐데 지금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다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축소를 시켰어요. 기간은 늘리고요. 혜택은 없고. 그러면은 수요자가 감소하고 수요자도 없는데 이런 또 가격 통제까지 해요. 그럼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기본적인 거. 공급과 수요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아주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아주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 원칙이잖아요. 그죠? 자, 지금 공급이 없는 겁니다. 공급이 없으면 지금은 당장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겠지만 서민들 부담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제 뭐 언론이나 방송이나 TV 보시면 뭐 선진국들 뭐 런던의 뭐 월세 가격이 원룸 스튜디오 뭐 5평짜리가 20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남일 같죠? 네, 남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즉, 자 특히나 우리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주거 비용이 내 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주거 비용으로 계속 많이 나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모으지는 못하니까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런 그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 상담 저한테 많이 요청하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급이 없는데요. 예, 공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요.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도는 겁니다. 시장은 돌고 도는 거고요. 시장에 이렇게 가격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때 맞춰서 뭐 표심에 따라서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정책이 계속 지금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 부담만 늘어나는 겁니다. 주거 비용만 늘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가 느꼈잖아요. 예, 세금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다 중과시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가격만 올려놨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가 몰고 온 후폭풍에 대해서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민들의 주거지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적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빌라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건지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고민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내일이죠. 내일 이제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예요.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을 워낙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겁니다. 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기 이전에 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내일 좀 세미나를 열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투자 쪽에 아니면 내 집 마련 쪽에 아니면 자녀를 내 집 마련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방송 남은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저기,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네. 이문 쌍용 아파트, 네. 동대문구 희경동 희경주공 아파트. 이 세 개의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네, 거주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거기 목적. 실제로 거주하실 목적으로 네. 말씀 주신 게 세 가지 아파트인데 창동의 북한산 아이파크 하나 말씀 주셨고 이문동의 쌍용 아파트, 세 번째는 휘경 주공 1단지 아파트를 말씀 네. 주셨는데 어디에 살면서 그래도 투자 가치까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지 세 개 아파트 네.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가격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자, 아까 창동의 북한산 아이파크, 그죠? 예, 네. 걔가 제일 연식이 안 됐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문동의 쌍용 아파트, 그 다음에 아까 네. 휴경동의 주공. 주공 아파트요? 네, 1단지. 1단지 여기, 네. 그죠? 예.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이거 휴경 주공은 이건 매수하지 마세요. 예, 얘는. 예. 그래요? 예, 얘는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 지하철도 네. 없잖아요. 네. 예, 지하철이 없는데 왜 매수하시려고? 남편이 그리 가고 싶어서. 혹시 뭐 남편분께서 뭐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 저 절친들이 거기 살아가지고. 예, 예. 예,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면요. 네. 이거는 빼세요. 예. 네. 예, 빼고 그럼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이문 쌍용이랑 네. 예, 이문 쌍용이랑 그다음에 아까 북한산 아이파크 이제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자, 이문동 쌍용 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네. 북한산 아이파크가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중에 이제 비교를 하면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직주 근접성이에요. 예. 네. 직주 근접성인데 직주 근접은 당연히 이문 쌍용이 낫죠. 그렇죠? 네. 얘 맨 끝자락에 있잖아요. 서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쌍용 아파트가 우위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택 가격 결정 요인 중에 중요한 게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인문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뭐 학군이라던가 상권 이런 등등등. 그죠? 예. 네. 주변 여건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주변의 여건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쌍용 아파트보다는요. 여기 네. 북한산 아이파크 쪽이 아파트 주거 벨트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 주거 벨트이기 때문에 인문적인 환경은 창동이 나요. 창동. 네. 예, 창동이 난데 네. 근데 이 인문적인 환경이 여기가 앞으로 이게 미래 가치는요. 요쪽 네. 요쪽 이문동 주변에 지금 이문시경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네. 지금 이번에 최근에도 일반 분양했고 계속 아파트가 입주를 하죠. 그렇죠? 네.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인문적인 환경은 앞으로 얘도 이문동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올라는 올 거예요. 예, 네. 올라는 올 건데 창동이 지금은 인문적인 환경이 좋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중요하거든요. 주거에 대한 쾌적성, 주거가 얼마나 쾌적하냐. 근데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보면 아무래도 창동 쪽이 좀 주거는 쾌적하죠. 네. 네. 예, 북한산도 있고, 그죠? 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단점만 옆에 또 이제 지상철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주거 쾌적성은 아무래도 이 창동 쪽이 좀 낫습니다. 예, 창동 네. 쪽이. 자, 근데 네 번째 우리가 지역적인 성장이 또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은 그만큼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지역적인 성장을 보면요. 예, 지역적인 성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창동 일대는 GTX 호재라든가 또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나 여기가 이제 부도심 개발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성장은 창동 쪽이 또 나요.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직주 근접은 쌍용 아파트가 좋긴 한데. 그죠? 네. 예, 인문적인 환경이라든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적인 성장이라던가 지역적인 이런 것들 보면 전체적으로 점수는 창동의 북한산 아이파크가 좀 더 낮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 아파트 중에는 북한산 아이파크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얘가 조금 이제 직주 근접은 떨어지더라도 다른 면들이 훨씬 좋잖아요. 네. 예, 그런데 아까 그 남편분 친척들께서 다 휴경동에 사신다면서요. 네. 예, 그러면은 너무 뒤로 가시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면은 뭐 한 이문동 쌍용 아파트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휴경 주공 1단지보단 낫습니다. 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투자 가치 측면에서 하나하나 비교해 드렸으니까 남편분과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제가 이태원동에 사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전세로 빌라에 거주 중이에요. 네, 한 7억 5천에 사는데, 네, 전세 만기가 돼서 내년 초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 직장은 용산역 쪽이라 이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알아보니까, 동빙구동에 네, 어디더라, 그 장문로 있는데요. 네. 거기 동빙구동에 2018년에 준공된 빌라가 있대요. 네, 예, 거기 17평인데 12억이라고 매물이 아,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이걸 매수해도 되는지 부동산에서는 싸게 나왔다고 아, 하는데, 비싼 것 같아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바로 대표님께 예, 여쭤볼게요. 예, 인사 예.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동빙구동에 그 대사관들 많은데 그쪽 보고 계시나 봐요. 그죠? 예, 예, 예. 이거 매수하셔야죠. 12억이면 제가 볼 때 엄청 싼 건데요. 아, 그렇게 말하면. 예, 매수하셔야죠.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 부동산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우리가 여기 지금 한남뉴타운이거든요. 네, 네, 네. 한남뉴타운 저희가 이제 평당 1억 이상 봅니다. 예, 평당. 아, 예. 평당 1억 이상이면 전용 면적당요. 예, 전용 면적당 거의 한 1억 5천, 1억 한 4, 5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용 면적당. 아, 자, 예, 예. 여기가 이제 한남뉴타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한남뉴타운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지금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한남 3구가 예, 이주 예.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이 한남뉴타운 주변에 보면 나인원 한남, 한남너일, 한남동 유엔빌리지, 순천병원 맞은편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동빙고동 다 고급 주택가예요, 사실은. 그죠? 예, 예. 근데 이 고급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요. 네. 한남뉴타운이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거벨트가 끊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부동산이라는 거는 동일한 주거 수준, 동일한 소득 수준으로 주거벨트가 연속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여기가 한남뉴타운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남뉴타운의 가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주변에 부촌인데 여기는 지금 썩어가는 집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여기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지금 이루어지면 주거벨트가 이렇게 크게 다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부촌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에 먼저 선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 유에 유엔사 부지 있거든요. 유엔사 부지. 예, 예. 자, 유엔사 부지 조금 있으면 이제 분양할 건데요. 먼저 이제 오피스텔 먼저 분양할 겁니다. 예. 근데 오피스텔이요. 평당 1억에 분양해요. 근데 아. 오피스텔은요.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아파트 평당가를 보면 평당 1억 8천이에요. 아파트 평당으로. 예, 예. 예. 자, 여기에 그럼 또 하이엔드급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용산 예, 예. 민족공원 바로 옆이죠. 여기에 신분당선 아. 들어오죠. 예. 그다음에 옆에 주변에 아파트 이제 3,3평 기준 40억짜리 들어오죠.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만한 돈이 없는데. 그죠? 예. 예, 이해되시죠? 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은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사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수 계획 세워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정말 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저에게 많은 문의 주시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한 후 전날이네요.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